소장님, 저희 친구 집은 아침마다 전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정말 존중해주고 싶은데 존중하기가 어려운 결정을 수가 없죠. 아이들이 했을 때 네네. 이거는 안전과 네. 연결되어지고 건강과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좋은- 우선 환경적으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면 겨울옷은 전부 다 박스에 넣는 거예요. 여름 옷만 펼쳐놔주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결정하는 거 어느 거든지 다 수용할 수 있죠. 엄청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 존중받아 마땅한 아이들,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볼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에서 부모님들하고 워크숍을 해본 적이 있어요. 워크숍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가지고 심리극의 형태로 하는 역할극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엄마 역할을 했던 부모님들의 표현이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했던 것은 모두 다 공부 잘하고 엄마 말 잘 듣는 아이들을 원하지만 과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일 줄 누가 알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특성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얘기했고요. 첫째 오리를 했던 그 아름다운 오리의 역할을 했던 엄마는 자기는 뭔가 이렇게 질책받거나 구박받는 경험이 없었는데도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 동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서 미운 오리 역할을 맡았던 엄마 같은 경우는 잠깐 동안이었지만 정말 미친 듯이 괴로웠다. 그리고 도대체 이 미의 기준을 누가 정한 것이냐, 오리보단 백조가 훨씬 더 아름다운데 백조로서 굉장히 괴로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존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들의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존중을 한다 할 때에는 우리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2003년도에 완료되어졌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세계 한 5개 국가가 함께 참여해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그 프로젝트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유전자의 어떤 지도를 완성하는, 우리가 다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32억 개가 넘는 염기쌍 서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다 있어서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에 대한 지평이 완전히 틀려졌죠. 그리고 난치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하는데, 또는 신약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컸는데, 이 게놈 프로젝트가 끝난 지점에서 우리가 발견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78억이 넘는 인구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DNA 정보가 동일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는 유일하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성을 논할 때 보통 명작을 얘기할 때 유일성을 얘기하죠. 피카소가 만든 어떤 작품을 보고서 우리가 명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유일하고 복제가 불가하고, 그리고 이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이라고, 명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78억 명의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DNA 정보라는 것은 나의 유일성과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아이들은 명품인 거죠. 명작이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존중받아서 너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나의 자녀인 이 아이가 정말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존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환경이라든지 어떤 전략이 준비가 안 되면 존중을 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우선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환경은 아이들에게 행동에 혼란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잘 정돈이 되어진 환경이어야만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동이 부모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존중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환경이 잘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로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무리가 없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조금 조정해서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환경을 좀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적은 가구들이 제공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해서 그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존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략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뿐 아니라 첫 번째는 아이가 하는 말을 아주 집중해서 경청하는 거죠. 듣기는 듣되 어설프게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듣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는 작업만 해주셔도 아이들은 존중하는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할 때 엄마가 그래 말해봐 하면서 뒤돌아서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 얼굴 한 번 안 쳐다본다.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마는 내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마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뛰지 마! 아니라 걸어가야지.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마.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든지 예스로 대답하기요. 이게 오해하기 쉬우신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지금 바깥에 나가서 놀고 싶어. 놀이터에 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엄마는 지금 뭐를 하고 있었냐? 점심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라 얘기할까요? 안 돼, 지금은. 지금 점심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기가 쉽죠. 근데 우리가 바람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야, 놀이터에 나가서 놀면 정말 재미있겠다. 점심 먹고 우리 나가서 놀까? 하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수용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스케줄을 아이들한테 일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훈육이라는 것도 이제 존중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존중한다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의 말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존중은 아니에요. 존중하기는 하되 우리가 정말 존중한다면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존중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훈육은 분명히 필요한데 훈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훈육할 때 아이에게 하는 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말하는 방식은 낮고 강한 어조로 하는 거죠. 아이가 떼를 부린다고 해서 어떡해 이런 톤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이제 일어나. 엄마랑 같이 가야 돼. 이렇게 낮고 강한 어조로 아주 굳게 얘기하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뭔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할 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무 길게, 너무 지루하게 얘기하면 아이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이에게 별로 영향을 주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이런 방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주는 활동 같은 거는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아이들의 발달보다 하나 높은 것을 줘야 돼요. 아이들의 발달보다 낮은 것을 주면 지루해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발달보다 너무 높은 것은 아이들이 좌절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보다 딱 하나만 높아서 아이들이 노력을 하면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 도달은 하되 쉽게 도달하지 않는, 그러나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델링을 하되 긍정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 발달에 따라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서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환경에 맞지 않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셔서 얘기하신 말씀이 저는 이제 너무 간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면 깊게 얘기를 해보자면 환경 자체를 이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 자체를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